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의 정원사.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결국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문장은 프랭클린이 남긴 격언 중 우리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경고이자 새로운 문턱에 선 우리를 향한 가장 다정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오를 지나 서서히 노을이 비치는 50대의 시간대에 접어들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멈춰 섰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기대했던 여유로운 휴식만이 아닙니다. 넓어진 거실의 적막함과 자녀들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시간의 파도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곤 하지요. 이 고요함이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으로, 때로는 나만 뒤처진다는 상실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치된 대지는 황무지가 되지만 가꾸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왜 지금 이 순간의 성찰이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 그 무게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대한 예술품으로 조각했던 한 남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방치된 황무지가 아닌 황금빛 정원으로 일구는 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100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대받으며 지금까지도 대통령 이상의 존경을 받고 있지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일어선 자수성가한 미국인의 원조입니다. 가난한 양초 제조공 집안의 17남매 중 15째로 태어났습니다. 단 2년의 정규 교육밖에 받지 못한 채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해야 했던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루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환경을 개간할 시간이라는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12살에 형의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며 활자를 만지는 손의 지혜를 익혔고 남들이 잠든 새벽에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교육했습니다. 존재를 숨긴 채 신문에 글을 쓰던 소녀는 17살에 단돈 몇 센트만 들고 연고 없는 필라델피아로 떠난 도망자였습니다. 프랭클린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빚어내는 소중한 흙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했던 습관은 마치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원의 흙을 고르고 어떤 씨앗을 심을지 고민하는 정원사의 뒷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인쇄공으로 시작해 신문 발행인, 과학자, 외교관, 그리고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개정하고 증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지위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공공의 가치로 전환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일군 정원의 열매들은 피레침과 다초점 렌즈, 그리고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과 소방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만을 위한 소모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향한 기여로 전환할 때 인간의 노년은 비로소 그 존엄함을 완성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 정원을 설계했을까요? 프랭클린의 삶을 지탱했던 시간 관리의 핵심에는 오늘날 우리가 3579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마치 정원의 울타리를 세우듯 관리했습니다. 먼저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3시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세수를 하고 기도를 하며 오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대지에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고 잡초를 뽑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은
본업에 충실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하루의 피로를 풀며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단순히 부지런히 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과 시간 앞에 나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50대 이후에 주어지는 막대한 여가, 시간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리적 무질서인 엔트로피를 급격히 높이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흐르는 시간은 마음속에 불안의 잡초를 자라게 하고 결국 삶의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처럼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그 시간은 나를 갉아먹는 공허함이 아니라 생산적 고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을 구획하는 행위는 곧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며 무질서한 시면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영혼의 개간 작업입니다. 인생의 이 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가꾸지 않은 대지를 옥토로 바꾸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프랭클린은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의 잡초가 무성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프랭클린은 80세가 넘어서도 헌법제정회의에 참여하고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끄는 등 노년의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81세의 고령에도 그는 미국 헌법제정회의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결정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는 준비된 노년이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인 피레침처럼 인생에 불어닥칠 불운이라는 번개를 지혜의 기둥을 통해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낼 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발명한 다초점 렌즈처럼 과거라는 가까운 거리의 지혜와 미래라는 먼 거리의 통찰을 동시에 조망하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그를 두고 하늘에서 번개를 낙채고 폭군에게서 권력을 빼앗았다고 찬송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을 교육하고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이자를 준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배울 것인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씨앗을 골라야 합니다. 준비된 노년과 방치된 노년의 차이는 바로 이 토양계간의 유무에서 결정됩니다. 정성껏 일군 정원에서는 노년의 존엄성이라는 꽃이 피어나지만 버려둔 땅에서는 허무라는 이끼만이 자라날 뿐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슴속에 남겨야 할 단 하나의 씨앗을 골라보십시오. 프랭클린이 남긴 마지막 위로는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는 그의 말처럼 시간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향기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묘비명에 낡은 책의 표지처럼 여기 누워 벌레의 먹이가 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니 저자가 교정하고 개정하여 더 새롭고 완벽한 판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새로운 인생의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84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책을 더 완벽하게 고쳐 쓰기 위해 노력했던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매개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5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정원사가 되어 자신의 대지를 일굴 준비를 마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베란다의 화초에 물을 주듯 여러분의 인생 정원에 작은 계획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프랭클린의 나직한 음성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을 잃지 않았던 그의 새벽처럼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찬란한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정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꿈이 프랭클린의 피르침처럼 세상을 향한 밝은 빛이 되길 빌며 나직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